네, 안녕하세요. 노이준입니다. 자, 오늘은 versus, 네, 갈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갈등은 정면 충돌이다. 혹은 좀 갈등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극단적인 갈등을 연출할 필요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서사의 추동력이 강하게 생기고 또 이야기를 심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리스타일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갈등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시게 되면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만 뭐 상대방한테 물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뭐 멱살을 드자비를 한다든가 자 이런 갈등의 방식은 프리스타일 소설에서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둘이서 서로 반대하는 거다. 혹은 A가 주인공일 때 사사건건 주인공한테 딴지를 거는 B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기가 쉬우신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갈등의 구도, 부딪힌다. 자,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끌고 간다. 이 개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스토리라면, 자, 요걸 요 방향으로 끄는 사람도 있고, 자, 이 방향으로 끄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방향으로 끄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 또 뭐 D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 중간에 보이는 요것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스토리를 재미있고 그리고 완전히 예측 가능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우리는 이제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갈등은 벡터입니다. 갈등은 벡터예요. 자, versus 벡터. 자, 두 번째는요, 빌리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런을 나쁜 사람, 악당, 주인공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벤져스 디 엔드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타노스라고 하는 타노스라고 하는 빌런이 나오잖아요. 이 타노스의 목적이 뭐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타노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지구가 계속 가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처럼 가게 되면 지구는 멸망할 거야. 점점 뜨거워지다가 지구는 멸망할 거고 이 모든 건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서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타노스는 지구 인구의 한 절반 정도를 줄이게 되면 그래도 지구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위로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무작위로 사람을 제거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많은 영웅들, 어벤져스들이 반대를 하면서 스토리가 끌고 나가지게 되는데요. 타노스 생각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타노스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좀 극단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지속 가능한 행성이 되려면 지금 인구의 90%가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자, 이런 걸 보자면 타노스의 생각이 T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타노스의 생각은 잘못됐죠. 아무나 그렇게 무작위로 죽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생명을 없애는 방식으로 지구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타노스의 목적도 지구를 살리는 것이고 어벤져스들의 목적도 지구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노스와 어벤져스들의 목적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날 뿐이죠. 옛날만 합니다만 둘리라는 만화 한번 들어는 다 보셨을 거예요.
둘리 입장에서 그걸 봅시다. 둘리의 목적은 뭐죠? 당연히 본인이 살던 원래 행성으로 돌아가서 엄마 만나는 거예요. 그럼 고길동의 목적은요? 둘리와 같습니다. 둘리가 원래 자기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또 고길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빌런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과 때로는 같은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런과 그다음에 주인공, 전 주인공 어네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인공의 싸움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상당히 비스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이 둘의 목적이 같을 때도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세요. 갈등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갈등이 간접적으로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오면 올수록 점점 더 갈등이 소프트해지고 그 다음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배들처럼 그렇게 뭐 전쟁을 겪거나 뭐 엄청난 그 역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살거나 이랬던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어떤 갈등, 극렬한 갈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이 비스듬하게 나타나는 게 그냥 최근의 일인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가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죠.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요. 30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30년 이전의 작품을 가지고 그때에는 갈등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작품 보시면요. 자, 요게 작품의 서두인데요. 꽃 4장까지 들여다보이는 것 같잖아. 단물이 끓어넘친 자국을 처음에는 젖은 행주로, 다음에는 마른 행주로 꼼꼼히 문지르며 나는 새삼 마루와 부엌을 훤히튼, 소위 입식구조라는 것을 원망하는 신용으로 등을 보이는 불안을 무마하려 했었다. 자,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지금 주인공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부엌과 거실이 트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 뒤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느껴지네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라고 나왔죠? 아, 뒤에 계신 분은 아버지구나. 자,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소설은 딱 하루, 저녁 시간 6시 정도겠죠? 6시 정도부터 정오까지를 다루고 있는, 6시간 정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캐릭터 잡았고요. 아버지와 갈등이 있다는 사실 암시했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묘사들이 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사역을 마치고 빈터를 가로질러 돌아가는 소년원생들의 행렬이 보이는 것은 여느 날과 다름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 소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설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이 소설은 오빠가 집에서 나갔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계속 지켜드린 사람, 매일같이 저녁을 차려드린 사람은 나인데 아버지는 오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자,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당연히 화자는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여성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나이도 그렇게 젊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셔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만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보죠. 보통 이런 구도를 짜게 되면 초보자들은 어떤 식으로 소설을 쓰냐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잘못을 해왔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쓰게 될 겁니다. 자, 혹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런 이야기는 전부 빼버리고요. 딱 하루 동안의 시간, 저녁을 차리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나중에 이제 화투를 치거든요. 아버지와 화투를 치는 과정. 자, 요것만 딱 다루고 있는데요. 요 하루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긴 세월 동안 화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떤 식으로 갈등을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시가 되어가고 있다. 부엌의 한쪽 벽에 붙여놓은 식탁에 습관적으로 3벌의 수저를 놓다가 깜짝 놀라 한 벌을 다시 수저통에 넣었다. 왜 3벌에 수저겠어요? 오빠 때문이죠. 수선을 떨 건 없어. 오빠는 오늘도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도 손은 관성의 법칙을 이행한 것뿐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빠가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저 3벌을 놓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다 보니 화자도 마음속으로는 오빠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해주네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화자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얘야, 까치가 어느 쪽을 보고 우니?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소년원생들이 사라진 빈터에 키높은 포플러를 올려다보았다. 누릿누릿 물듣기 시작한 이파리 사이 나무의 우둥지 끝에서 까치가 울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렌즈를 빼버렸어요. 자, 여기 갈등 어때요? 굉장히 간접적이죠. 얘야, 까치가 어느 쪽을 보고 우니? 아버지가 이런 거 왜 물어봤겠어요? 아버지는 아마도 옛날 사람이셔서 까치가 어느 쪽을 보고 우느냐에 따라서 그날 저녁의 운을 혹은 다음 날의 운을 점치곤 하셨던 모양입니다. 까치는 보통 손님이나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는 걸 암시해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만 물어봤겠어요? 매일매일 물어봤겠죠. 매일매일 이 질문을 받는 화자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싸웠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왔어요. 렌즈를 빼버렸어요. 나는 그릇 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콘택트 렌즈가 없으면 장님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되풀이했다. 까치가 우는 쪽으로 침을 뱉어라. 저녁 까치는 재수가 없단다. 잘 안 보인다니까요. 렌즈를 어쨌니? 또 잃어버렸구나. 그러기에 안 쓸 때는 꼭 물에 담가두랬잖니? 자,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의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4개를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 까치도 들어갔고 렌즈도 들어갔고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수저도 나왔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소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렌즈를 빼버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동공에 정확히 부착된 렌즈를 통해 나는 우둥지 끝에 앉아 이 편을 보고 우는 까치의 기름이 묻은 듯 검게 빛나는 깃털이며 강철처럼 단단해 배는 날개 터는 모습까지 확연히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죠? 30년이 넘은 작품도 이미 직접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그런 갈등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과 싸우고 심지어 가족끼리 그렇게 직접적으로 마찰을 겪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자, 또 직접적으로 갈등을 배치하게 되면 그 갈등 이외의 것들은 다룰 수가 없게 되고요. 자, 또 갈등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그 소설의 서사는 끝을 향하게 됩니다. 인포메이션 어마운트도 뚝 떨어지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갈등은 비스듬하게,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으니까요. 롯디앤로이로 오시면 제가 갈등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